자, 만약에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만 한다면 국내에서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상당히 많이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상하이 우리 이제 어린이날 맞아서 우리 시장이 이제 수요일 건너뛰었다가 오늘 장 출발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린이날이 쉬는 날이어서 참 다행이었다. 그 어린이날 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시장에서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긴축 우려감이 확 쏟아지면서요. 이제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3%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끌어올리면서 1.9% 마이너스 1.9%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수요일 밤이죠. 이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이너스 0.37로 나스닥이 마감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옐런 의장이 이제 다시 부랴부랴 시장이 이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좀 진화에 나섰습니다. 옐런이 이제 그 발언을 해서 시장이 과민 반응을 보일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쉬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옐런 의장이 이제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발언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이제 우리는 타격 없이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인상 자체를 예견한 게 아니다. 예전에 이제 더 애틀랜틱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가 다소 인상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갑자기 시장에 확 촉발이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지출이 경제 규모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을지 모르지만 이는 약간의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자, 여기서 이제 WSJ에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장이 좀 타격을 받는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연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라고 이제 좀 진정시키는 발언을 좀 해줬고요.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이지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의 반응은 다시 좀 제한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충격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이런 국면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 또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떤 이슈였냐면 이제 미국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백신 지재권이란 건 뭐냐면 백신을 몇 개 회사가 만들었잖아요. 화이자, 모더나, 그 다음에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이제 회사들 지금 백신을 이미 개발에 성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게 생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이제 공급하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선진국 위주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신흥국들은 이제 백신 물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그러면서 이제 인도 사태가 터지는 거고요. 그래서 인도 사태 터지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백신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이죠. 한마디로 즉 특허권을 소멸하고 이걸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공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야 이게 빨리 이제 종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의도로 지재권에 대한 이제 종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에 대한 이제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 방안이 이제 주목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제약사들이 특허권을 포기하게 하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도록 하는 구상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백신에 대한 설계 도면이 오픈이 된다는 거고, 마음대로 이걸 복제해서 만들어서 이제 공급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CMO라든가 아니면 원료 회사라든가 또는 제약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만들어서 팔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제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백신의 단가도 상당히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격도 상당히 싸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글로벌적인 장점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회사들이 문제죠. 이 회사들, 이 백신을 지금 현재 생산하고 팔고 있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등이 이제 가장 많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WTO 합의 가능성 있는데 뻔하지 않습니까? 제약사들이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겠죠. 이거를 이제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그냥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을 다 풀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법적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특정 제약사가 갖고 있는 뭐 특허권이나 이제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맘대로 이걸 뭐 풀어라 어떻게 하라 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없어요. 그냥 권유만 있을 뿐이지 강제 권한이 없고요.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에서 하자라고 이제 추진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을 하면 뭐 이들은 이제 법적으로 일단 법적 이의를 제기를 하겠죠. 법적 이의 제기를 하면 당장에 시행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이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지적재산권 해제돼도 돼 라고 하면 그때 이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정 기간, 그 기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지적재산권을 풀겠다라고 공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풀린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시설 설비하고 뭐 생산하고 그다음 유통하는 데까지도 한 1, 2년 정도 시간 걸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 같은 이 백신 지재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그들이 어차피 생산은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생산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해서 전 세계 보급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백신 보급 속도에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이뤄지기만 한다면 국내에서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일단은 뭐 SK그룹 바이오주들, 그러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SK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들 같은 경우에 지재권이 풀리면은 바로 판매를 해버릴 수 있죠. 자기네가 만들어서. 그리고 뭐 mRNA 기술을 이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뭐 ST팜 같은 경우도 설계되면 딱 오픈되면 그거 만들어서 우리 팔 수 있겠다 싶으면 바로 팔아버릴 수 있죠. 그리고 뭐 녹십자라든가 국내에는 충분히 이 지재권이 만약에 오픈이 되게 되면요, 이걸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서 복제약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요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상당히 많이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어지면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 현실적으로 지재권이 오픈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대승적인 차원에서 뭐 화이자, 모더나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스탠스를 취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 저는 이제 이 이슈 때문에 우리가 길게 들고 가보자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이 이슈 때문에 들어가는데 수익이 난다 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마디로 이제 단발성 테마 정도로 이 이슈를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시장은 뭐 우리가 5월 5일 건너뛰는 바람에 이제 양호하게 마감이 됐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밤에 또 이슈뿐만이 아니라 주가의 흐름도 중요하겠죠. 나스닥이 과연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고 내일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이제 이번 주 시작은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내일 하루도 이제 그동안 지난주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했으니까 내일까지 이제 시원한 반등 나오면서 이번 주 한 주 마무리 잘 되기를 같이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